글로벌 금융시장의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해외 소식은 무엇보다 GDP 소식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일단 유로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역성장을 했단 말이죠. 얼마 전에 미국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런 게 환율 전쟁 이런 걸 촉발한 걸로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네, 예상은 했지만 미국, 일본, 유로존 등 각국의 지난 분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GDP 지표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4분기 GDP가 0.6%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9% 줄어든 것입니다. 약 4년 만에 가장 부진한 실적인데요. 지난해 연간으로는 유로존 경제가 0.5% 수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6%, 프랑스가 마이너스 0.3%,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0.9% 등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일본도 4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해서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플러스 0.1%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3분기보다는 개선된 것이지만 경제가 뒷걸음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각국이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쓰고 환율 전쟁을 벌이는 것인데요. 마침 일본은 어제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자산 매입 규모도 101조 엔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시라카와 마사아키 총재는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은 엔 환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물가 안정 속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저 정책에 대해 G7 성명서가 나온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일본의 다급한 경제 상황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엔저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은행의 행보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일본 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지 2%를 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가 될 때까지 통화 완화 정책, 즉 엔화를 찍어내겠다는 뜻입니다. 시라카와 총재는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3월 중 사임할 예정입니다. 보다 강력한 통화 완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은행의 차기 총재 후보 중 한 명인 이와타 카즈마사 전 일본은행 부총재는 달러엔 환율의 적정 수준은 90에서 100엔이라면서 2% 물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엔 강세를 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엔저 정책을 강조한 것이죠. 얼마 전에는 또 총재 후보 중 한 명인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인플레 목표치 달성이 2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강력한 통화 완화주의자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처럼 차기 일본은행 후보들이 하나같이 통화 완화, 엔저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일본은행의 행보는 더욱 강력한 완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엔저 현상을 놓고 연일 선진국들이나 개도국들이 연일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러시아에서 주요 20개국이죠.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얼마 전에 열린 G7과 좀 분위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참가하기 때문인데 그 신흥국들의 이제 좀 반발이 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네, G20 성명서 초안에는 환율 전쟁을 초래하는 인위적 통화 가치 절하 경쟁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G7은 양적 완화가 불가피하게 환율을 끌어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선진국 대 개도국 사이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G20 차원에서 일본에 대한 공격은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양적 완화 정책은 디플레를 탈피하려는 목적이라는 기존 논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환율 전쟁의 와중에 중국이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일본의 엔저 정책을 지지하는 미국은 여전히 중국 위안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G20 회담 이후에 중국의 행보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존과 일본의 지난 4분기 GDP가 모두 예상치보다 밑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각국이 경쟁적인 양적 완화와 그리고 또 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겠죠. 당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말에 열린 또 G20 회의인데요. 환율 전쟁을 좀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금융경제연구소 정명수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